왜냐하면 끝도 없이 일을 하신 분이에요. 농사 짓고 또 농사 짓다 농한기 되면은 이제 그 건설 현장에 가서 노가다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우리 그 처남들하고 우리 그 저 집사람을 다 이렇게 일찍 장모가 돌아가셨는데 그 키우고 그랬는데 여전히 그런 줄 알았단 말입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복잡한 그 동네에서도 일도 있었고 뭐 그런데 그런 걸 떠나가지고 어쨌든 뇌를 크게 다쳤어요. 예. 그 뒤로 이제 중풍 후유증이 와가지고 모실 사람이 뭐 처남들도 다들 이제 객지에 있고 이래서 우리 집에서 제가 같이 모셨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제가 많이 관리를 해드렸죠. 그러니까 한 2년 가까이 일을 이제 사시다가 결국은 이제 돌아가셨는데 제가 원인을 봤을 때는 중풍 후유증은 어느 정도 선에서는 괜찮았어요. 그러다 갑자기 또 나빠지는 거예요. 그 원인을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는 그게 간경화의 간암이 원인이 큰 것이었다. 근데 간암 증세가 전혀 안 보였다는 거예요. 예. 근데 어쨌든 부검해 보니까 이제 간암이 굉장히 심한 상태였고, 근데 참 어쨌든 간에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요. 돌아가시는 그날요. 제가 이 세맥을 다 짚어봤습니다. 예. 요 맥은 아침에 좀 이상하다 그랬어요. 그때 짚었고, 그 다음에 한 몇 시간 뒤에요. 막 집사람이 막 급하게 막 찾는데 이상하다고 어른이 이상하다고 막 뛰어가서 맥을 짚으니까 이 상태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급차 부르는 사이에 막 그 맥 짚고 임시 응급 조치하고 막 할 때 제가 이 세 개의 맥을 다 짚었는데 결국은 이제 병원으로 가셨는데 응급실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느냐, 이 맥을 만약에 돌아가시기 임종하기 전에 짚어보지 않으면요 평생을 짚어볼 수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럴 기회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맥을 또 9등분으로 나누어요. 그 형태를. 그래서 구사맥. 예. 무슨 맥이에요? 사맥이라는 뜻입니다. 예. 근데 이 두 가지 맥은요 평상시에는 없어요. 누구한테도 못 잡습니다. 그렇지만 이 위에 거하고 또 하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정맥 있죠. 맥이 뭐 예를 들어 1분에 한 80번을 70번 정도 뛰든지 60번을 뛰든지 뛰는데 쭉 가다가 뭐 한 열 몇 번에서 막 쉬어버린다든가 그죠? 그러다 또 뭐 한 20번에서 또 한번 쉬었다 간다든가 부정맥이라 그러죠. 예. 그 다음에 맥을 딱 짚다 보면은 어느 정도까지 한 열 몇 번까지는 그냥 평범하게 가다가 갑자기 툭 튀어오르다가 또 평범하게 가다가 또 어떤 부분에서는 살짝 또 약해졌다가 또 서서히 또 정상으로 가다가 이런 맥들 많습니다. 예. 실제는 구사맥으로 나누는 걸 또 12개로 또 나눠요. 맥을.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병원에서 현대의학에서 보통 얘기하는 맥이 고르지 못한 부정맥이라고 얘기하는데 별거 아닌 것 같이 취급하죠. 그렇지만 옛날에는 그것도 다 사맥의 일종으로 넣었던 겁니다. 물론 그 맥이 뛴다고 당장 죽는 자 그런 게 아니고요. 항상 불리하다는 뜻이에요. 예. 그런 사람들이 급격하게 막 스트레스 상황에 오랫동안 빠져버린다든가 아니면
갑자기 큰 충격을 받아버린다든가 그럴 때는 당연히 데미지가 커요. 예. 그런 사람들일수록 뭘 하지 마라. 절대로 귀에 이석 하나도 붙이지 마시란 뜻입니다. 예. 아니 그걸로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없는데도 뭐예요? 밖에 나가가지고 무슨 일 때문에 막 그냥 열받아 버리다든가 아니면은 무슨 특별한 그 어떤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막 데미지를 입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귀에 뭐 붙여있네. 이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그런 소리 안 듣겠어요. 그죠? 그런 그런 그 사소한 것도 신경을 쓰셔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 이게 몸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몸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 나가면 손 따는 것도 본인이 따고 해주지 마라 그럽니다, 저는. 괜히 좋은 일 해주고 뭐예요? 엉뚱한 소리 들어요. 잘못은 본인들이 해놓고. 그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이제 만약에 또 이런 게 있어요. 맥이 좌우, 나중에 그 강론에 들어갔을 때는 맥을 좀 깊이 있게 할 겁니다. 하지만은 기경맥을 지금 올리고 있잖아요. 기경팔맥을 할 때도 그 얘기했지만은 이 상부와 인역맥이라 그랬죠. 양과 총구맥, 요 손에서 잡는 총구맥, 이거의 차이는 음량의 차이라 그랬죠. 예. 이거는 이제 경맥상의 문제인데 좌우 비교를 해야 돼요. 예. 좌측과 우측을 비교해서요. 만약에 차이가 심하게 나면 이거는 분명히 머리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풍기가 있다 없다를 가리는 것은 실제는 좌우맥으로 가리는 겁니다. 이것도 음량이죠. 예. 기경침법은 상부와 아래쪽, 그러니까 인역맥과 총구맥을 통해서 어느 경맥에, 어느 기경맥에 그 연관된 쪽에 사기가 들어갔는가를 판단해서 그 경맥을 다스리면 돼요. 예. 그렇지만 이것도 좌우를 비교해서 어때요? 센 쪽에 문제가 있으니까 센 쪽으로 또 하면 되는데, 근데요, 좌우맥을 잡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좌우 쪽에 밸런스가 깨졌을 때 침을 써서 이 맥의 균형을 잡는, 음량을 잡는 방법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 일반적인 사람들, 글쎄 뭐 한의학을 전공하신 분들도 그게 그렇게 만만치는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딱 침 3개면 됩니다. 예, 어쨌든 그렇게 좌우 상하, 제가 그랬죠. 동양의학은 뭐다? 음양에서 시작해서 음양으로 끝나는 겁니다. 예, 그걸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바로 맥의 문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 정도는 알고 하셔야 돼요. 요 정도는 평범한 사람이라도 어렵지 않잖아요. 이런 맥은요 초등학생이 더 잘 짚어요. 예,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만이라도 내 자신이든 내 가족이라도 요 정도라도 맥 정도는 예, 짚어서 판단을 하세요. 그리고 혹시라도 맥에 문제가 있다면 병원 가서 검사를 제대로 또 받고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는 게 맞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침을 하기 전에 우선은 맥부터 짚고요. 원래는 어떤 몸에 뭔가 행위를 할 때는 맥부터 짚어야 돼요. 예. 그런데 이제 거기서 그런 상태에서 말하는 맥이라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뭐 장부의 허실까지 다 가려내는 어떤 상태의 맥까지 보는 거고 그 정도 아니더라도요.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알아요.
맥도 모르면서 침통 흔들지 말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네, 속담처럼 이 동양의학에 내려오는 얘기가 있어요. 아니, 상대 대상이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아무데나 침 놔요? 그건 아니잖아요. 약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아무거나 약 씁니까? 무조건 보약입니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요 정도는 일반인들도 상식적으로는 알아둬야 되고, 기본적으로 요런 보완 대체요법을 쓰더라도 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특히 마사지 하시는 분들. 맥 엉망진창인데 괜히 마사지 하면 다음날 며칠 동안 나 죽다 살았니? 아이고 못하겠다 돈 돌리도 안 당해봤습니까? 그런 컴플레인을 안 당하게 하세요. 그리고 맥이 저렇게 불안할 때는 그런 얘기들을 충분히 설명하면서 가볍게 시술하고, 그죠? 그러면서 올 때마다 맥을 또 체크해서, 요렇게 이제는 조금씩 변해가는구나. 그런 것들을 또 느끼고 또 얘기해 줄 수도 있고 그래야 돼요. 네, 그래야 프로가 되는 거야. 그죠? 자, 요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라. 그리고 사전에 반드시 이런 얘기들을 해줘야 됩니다. 예, 가족이라도. 네가 내 가족이지만은 이걸 붙이면은 뭐예요? 혹시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때는 얘기해. 예, 그럼 빨리 떼고 어떻게 해요? 떼고 따뜻한 꿀물 한 잔 마시고요. 잠시 쉬면 괜찮아져요. 호전 반응은 그런 거예요. 부작용은요? 아닙니다. 계속 더 심해집니다. 근데 귀에 이석 붙여가지고 부작용 나는 경우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래야지 상대방이 불안한 걸 안 느끼지. 아무리 가족이라도, 그죠? 아무리 친해도 괜히 돌팔이한테 내가 암만 엄마지만 아빠지만 돌팔이한테 내가 이거 괜히 저거 했다가 이거 뭐냐 하면서 자식한테 그런 비아냥 들어봐요. 좋은 거. 특히나 이제 연로하신 부모님들한테 잊히면 되게 좋은데, 괜히 그런 거 당하지 마시고 사전에 미리 충분하게 설명을 해드려라. 그리고 맥도 좀 짚어서 정확히 그걸 또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할 때는요, 사열할 때는 더 중요하지만은 사열은 빼고요. 이석을 붙이더라도 항상 제일 먼저 할 게 소독부터 해야 됩니다. 예. 요런 탈지면 같은 것을 가지고요. 과산화수소수가 있고 알코올이 있죠. 소독용 알코올. 근데 소독용 알코올은 굉장히 따가워요. 만약에 귀에 상처 같은 게 있다면, 네. 특히 사열한 사람 반 죽습니다. 네, 그러지 말고 과산화수소수는 소독력은 다 비슷해요. 근데 과산화수소수는 따갑지는 않아요. 대신에 여기가 뽀글뽀글한 거품이 나지요. 예, 그건 세균들이 죽는 것도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막 찌꺼기 같은 것들을 터뜨리고 막 그런 거죠. 그래서 오히려 과산화수소수는 괜찮습니다. 이걸 탈지면에 넉넉하게 붙여서 귀를 먼저 깨끗하게 닦아주세요. 예. 그러고 나서 붙이시라고. 다음에 또 할 때도 또 먼저 닦고 붙이고, 요런 소독하는 개념을 절대 잊지 말고 깐깐하게 해야 됩니다. 예. 뭐 감염되고 이러지는 않아요. 예. 그런데 이 앞봉이나 이런 건 괜찮은데 이 티침은 뭐냐면 살을 뚫어요. 예. 그래서 나중에 이 붙인 상태에서 뭘 하느냐, 막 일을 하거나 그래서 땀이 줄줄 흐르잖아요. 예,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어느 한 부위나 이런 데가 뾰루지 같이 될 때가 있다고요. 예, 그럴 때도 이거 다 떼내고
소독을 충분하게 하고 그러고 나서 나아지면 하세요. 근데 거의 없습니다. 예. 근데 어떤 경우가 있냐. 당뇨가 오래되고요. 당화혈색소가 높은 분들.